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스키장 갔다 오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차에서 주식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떠오른, 이거는 방송으로 한 편 써먹어야겠다. 이거는 녹화해서 여러분들께도 얘기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이 영상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좀 이제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용도 없고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잠깐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공부와 분석의 늪이라고 써놨습니다. 공부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즐겨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시장을 주식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보통 가치 투자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도덕적으로 기술적 투자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나는 투자자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야 그거 차트 분석하는 거 아니냐, 그거 투기꾼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야 그거 한번 망해, 그거에서 성공한 놈 내 주변에 못 봤어, 이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기법인데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치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좀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곤 합니다. 사실 그건 잘못된 건데요.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뭐가 도덕적으로 더 좋다, 뭐가 더 좋은 방법이다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유용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어떤 분석을 사용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쓰는 사람의 그릇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분석 방법들이 빛을 발하느냐 못 발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겁니다. 어떤 분석 방법이든 간에 정답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고요. 가치 투자 이것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상은 똑같습니다. 정상 목적지는 같아요. 단지 이쪽 길로 올라가냐 이쪽 길로 올라가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죠. 하나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들은 보면 이쪽 방법 필요한 때에 따라서 잘 사용합니다. 일부 이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러시는 분들이 뭐 기술적 분석은 소용이 없다, 그 가치 투자 그걸로 언제 돈을 버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결과적으로 돈 버는 과정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주식을 우리가 하는 게. 자, 돈 버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선은 기업이 뭘 하는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뭐 포스코를 볼까요? 포스코를 본다고 한다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철광석 만드는 과정 좀 알아야겠죠. 철광석과 철광석 재료와 석탄을 호주 이런 데서 수입을 해 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뭐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열연강, 이거는 냉연강, 거기다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 회사에서는 색깔을 칠하고 이 회사에서는 스테인리스 다른 합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판매하고, 주요 판매처는 어디다, 조선소, 현대차, 기아차, 하여튼 그런 건설 현장. 이렇게 기업 분석, 요게 이제 기업 분석이고요. 이 기업이 이렇게 해서 철강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은 얼마 나오겠다. 조선소에 얼마 팔고 건설 현장에 얼마가 팔렸으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은 얼마가 나올 거야.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거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반면에 이번에는 조선소에 많이 못 팔고 현대차에 많이 못 팔았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안 좋겠죠. 그러면 심리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의 사실 이게 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부 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공부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요 기업, 요 한 군데만 빠져서 이것만 막 세세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빠져서 이거 나머지 세 개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로 그래요. 주로 보통 보면은 기업이나 실적 여기 두 가지나 보통 이 한 가지에 빠져서 요거 분석하신다고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 심리, 주가 요게 짜자자작 하나의 좀 프로세서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건데, 프로세스가 끊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보통 1, 2단계에서 체인이 끊겨가지고 이거를 3, 4단계까지 적용을 못 시켜서 많이 알지만 돈을 좀 버는 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집중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나는 중소형주를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파트를 좀 남들보다 자세히 알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받고 증권 분석하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죠. 이 사람들 억대로 연봉을 받는데 이 사람들도 못 맞춰요. 이 사람들도 다 모르고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특정 공정에 뭘 만들고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업종에 종사하는 그거 담당자나 알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저같이 저 문과예요. 저 문과 출신의 대학은 예술계열 나왔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보다 훨씬 분석 능력 좋은 분들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고 또렷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 2단계 분석을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고, 너무 이게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이해 못해요.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막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뭐 그죠, 삼성전자에서 뭐 플렉스 접는 핸드폰 만드는데 거기에 접는 과정,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뭐 신약 개발 과정 이런 걸 알 필요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에 쓰는 노력을 조금만 줄여보자.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걸 내려놔 보자 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결국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죠. 빨리 받아들일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살아남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몰라도 돈을 벌 수는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많은 수익으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잘했다면, 정말 귀신같이 맞춘다면 왜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기겠어요? 그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부는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긴 하시는데 방향성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나치게 막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뭐 KMW, 뭐 5G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냐, 내가 부품 이름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충 아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깊은 그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쓰는 거고, 이 노력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저는 좀 방향성을 좀 잘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거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은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좀 녹화를 해봤고요. 하여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